3개월 동안 내가 매출을 하나도 못 내더라도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 수업이 없는 날이어가지고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찐 열정 아닌가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과식을 하기도 했거든요.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요. 저번에 쟀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저번에 쟀었을 때보다는 체중이 0.5 정도 높기는 한데 내장 지방이 3에서 2 레벨로 떨어졌고 체지방률도 15%대여서 7.7kg인가 그랬었는데 오늘은 14%대로 떨어졌네요. 여기서 체지방률을 곱해서 절대값으로 환산하면 7.0kg 정도가 체지방일 거라 저번보다 0.7 정도의 체지방이 빠진 것 같고요. 근육량은 22.4였었는데 근육량이 꽤 올랐네요. 저번보다. 좋았어. 오늘은 새 토삭스를 뜯을 거예요. 이거 신으려고 오늘 토삭스 안 신고 왔거든요. 이거 너무 예뻐서 계속 내 거 하나 가져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좀 도톰해서 날이 선선해지면 신으려고 아껴뒀었거든요. 갈색깔 양말입니다. 일반적인 토삭스는 이렇게 발가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요거는 발가락이 나눠져 있지 않은 이런 일반 양말 같은 건데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토삭스 코리아 홈페이지 가보면 탭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탭이는 오히려 발가락이 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요 미끄럼 방지 패드가 훨씬 더 쫀쫀하게 되어 있어요. 요 일반 토삭스보다 이건 보면 이제 미끄럼 방지가 얘도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좀 조그맣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잘 됩니다, 미끄럼 방지. 그렇지만 얘는 더 잘 되고 강력하다는 거. 대신에 얘는 발가락이 나눠져 있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더 잘 잡아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필라테스 할 때는요, 요거를 하고요. 저는 수업을 할 때는 발가락 다 나눠져 있는 걸 오랫동안 뭐 하루 종일 12시간씩 신어주면은 발가락이 오히려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수업할 때는 많이 신습니다. 연강이 끝나고 왔습니다. 올라레스트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잠옷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운동복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잠옷이거든요. 그래서 잠옷을 제가 진짜 다양하게 구매를 해보고 하는 편인데 제가 마음에 드는 잠옷을 딱 선물해 주셔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저의 잠옷 취향은요, 무조건 긴 바지여야 되고 소재가 굉장히 닿았을 때 부드럽고 편해야 되고 넉넉해야 됩니다. 딱 붙고 약간 그런 거는 불편해요. 마침 올라레스트에서 보내준 잠옷이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짜잔! 엄청 예쁘죠? 이게 핑크 색깔 이런 라인이 카라에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저는 사실 민무늬보다 이렇게 패턴이 있는 잠옷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밝은 컬러에도 이렇게 패턴이 있으면 좀 덜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잠옷의 형태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태더라고요. 저는 투피스 형태를 좋아해요. 원피스로 된 건 별로 안 입고 거의 이렇게 투피스로 바지랑 윗도리 이렇게 입는 형태가 좋더라고요. 편해서. 긴 바지 형태라서 사계절 따뜻하게 입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꺼운 소재는 아니라서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재질이고요.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소매 라인에도 이 핑크 색깔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카라랑 딱 예쁘게 짜잔 같이. 오랜만에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좀 떨어볼까 봐요. 저희 스튜디오에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강사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연차가 다양하세요. 다양한 선생님들이 찾아오시는데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센터 어떻게 오픈하셨어요? 오픈할 때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였거든요.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 더 이 업계에 있어봤던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처음부터 제 센터를 오픈했던 것이 아니라 저도 직원 강사로서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죠. 꽤 오래.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내 거를 오픈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먹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 거 차리기 전에 마지막 센터에 있었을 때는 좀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계획을 짰어요. 계획. 내가 어떤 지역에 오픈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오픈할 것인지, 어떤 컨셉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내가 그 계획대로 수립을 해서 센터를 오픈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계산을 다 해놓고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제가 생각한 그 예산이 모여질 때까지 절대로 퇴사 발언을 하지 않고 하시면 안 돼. 절대로 퇴사 발언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예산이 모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해버리는 거는 오히려 제가 더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직원 강사로 일했을 때 진짜 정말 열심히 일했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제 거를 오픈해서 제 거를 하는 중이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그때도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회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더 건강함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이어졌고, 당시 원장님도 저를 믿어주셔가지고 신규가 오면 저한테 많이 배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수업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 또래 회사원 월급의 2배 이상 벌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제 센터를 오픈해야 됐었고, 제 센터를 오픈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을 제가 벌어놨어야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모을 때까지 그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죠. 그 저축을 하면서 돈이 이렇게 불어나는 게 보이니까 일하는 재미도 있고, 또 회원님들이랑 이렇게 관계가 생기면서 변화하는 모습들 보고 그러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아, 나 이거 천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나는 오픈을 해서 내 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준비하면서 강하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할 때 예산은 어떻게 짰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오픈하고 싶었던 지역에 있는 센터를 다 검색을 해서 알아봤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떤 형태인지, 나의 경쟁사니까 한번 분석을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엑셀 파일 만들어가지고 몇십 개, 사실 진짜 거의 100개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센터마다 다 분석을 해가지고 좀 알아놨었던 것 같고요. 임대, 일단 공간이 필요하니까 임대료는 보통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고, 기구는 내가 어떤 브랜드 것을 할까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엑셀 파일에 기구 브랜드별로 내가 필요한 기구의 개수나 그런 종류를 다 가격 비교해 놓고서, 아,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 예산 필요하고, 저 정도 하려면 이 정도 예산 필요하고, 이런 거 정리를 다 해놨었고, 브랜드별로 인테리어 하는데 보통 얼마가 들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봐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픈을 해서 3개월 동안 매출이 0이더라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금액은 내가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센터를 오픈하는 데 필요한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비, 기구 사는 데 필요한 기구 비용, 그리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3개월 동안 내가 매출을 하나도 못 내더라도 이 센터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유지비, 3개월 유지 비용을 제가 책정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책정을 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사는 일이.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그 예산이 모여질 때까지, 통장에 딱 그 돈이 찍힐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 생각했던 게, 아, 어떤 식으로 나는 회원님들에게 나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필라테스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저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하나 늘 켜놓고 적었다 지웠다 하면서 저만의 그런 마인드맵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예산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확실하게 어떤 곳으로, 어떤 상가로 내가 가야 될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센터를 오픈하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센터에서 감사하게도 딱 5분이 따라와 주셨어요. 제가 오픈한 곳으로.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랑 제가 제 거를 오픈한 곳이랑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같은 서울 안에 있었지만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왔었어야 했었고, 제가 원래 일했던 곳은 퇴근 후에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보니까 제가 오후 전임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랑 너무 멀어지다 보니 저를 따라오는 게 다 힘든 상황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이나 저를 따라와 주셨고 그 5분한테는 여전히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5분으로 시작을 해서 첫 3개월 동안은 딱 2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10명, 10분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시작이 됐는데, 사실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거의 적자라고 보면 돼요. 첫 달에 5분, 두 번째 달에 6명. 그러니까 1명밖에 안 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홍보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두 번째 달에 딱 1분밖에 안 늘었어요. 세 번째 달에 4분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세 번째 달에 10분이 되셨습니다. 혼자서 하는 개인샵이라고 하더라도 10분이면은 크게 이득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런 근자감이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나는 분명히 잘 될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있을 뿐이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 나의 진심을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근자감이 어렵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자감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고, 그런 열심히 하는 마인드 때문에 3개월 동안 5명에서 10명이 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고 나서 4개월째가 되니까 확 늘더라고요. 4개월째 되니까는 거의 20분 가까이로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쭉쭉 시간이 흘러서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풀로 다 차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제 수업이. 그래서 8개월 정도 됐을 때 직원 선생님을 한 분 구하게 됐고, 1년이 흘러가고 1년 반이 흘러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대기 인원이 쌓이는 상황이 돼서 현재까지 대기 명단이 계속 저는 있어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의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일하면서도 늘 기뻤고 늘 보람을 느꼈고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진짜 나는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해서 매주 꽉 차게 지내는 지가 5년이 되어 가네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2018년도 10월 1일부터라고 찍혀 있거든요. 지금이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한 달만 더 있으면 만으로 5년이 딱 꽉 채워지네요. 사업을 운영한 지. 원장님이라고 하면 보통 좀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수업을 많이 하는, 현장을 많이 뛰는 강사님과 수업은 좀 적게 하고 밑에 직원 선생님들을 많이 두고서 수업을 많이 직원분들한테 드리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원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자죠. 제 스스로가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사실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제가 언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겠어요. 저는 강사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수업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나한테 이런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내가 직원을 누구를 뽑든 그 사람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직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척척척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십을 가진 원장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제가 수업을 잘해야 되고 회원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원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강사를 구하면 사실 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오를 때까지는 혼자서 하는 게 맞고, 그 혼자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지는 않겠죠. 제가 막 50대가 되고 그러면은 저도 체력이 붙이기도 하고 저처럼 나이 많은 강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때는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의 수업을 드릴 수 있는 인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회원님들을 많이 만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철학을 많이 전하고 저 스스로도 많은 회원님들의 데이터들을 쌓아서 더 멋진, 더 지식이 가득한 그런 강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혼자서 3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오쌤을 만나게 됐어요. 오쌤이랑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오쌤은 잠실에서 혼자 하고 있었고 저는 강남구청에서 혼자 하고 있었어서 우리 진지하게 만나서 결혼을 할 거면 같이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운영한 지는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일리 필라테스의 5년 중에 앞에 3년은 제가 혼자 한 거고 뒤에 2년은 오쌤과 같이 한 거죠.
오쌤이랑 같이 하면서 저도 크게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더 많은 회원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센터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나의 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초보 강사님들이 계시다면 준비를 차근히 해서 오픈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떤 지역에서 해야 될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다 마인드맵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예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3개월 동안은 거의 적자였기 때문에 3개월 유지비를 미리 준비해 두고 나서 시작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만약에 그 돈이 없었다면은 아, 나 안 될 것 같아, 나 진짜 나 어떻게 어디서 돈을 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막막해서 제 진심을 회원님들께 못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조급함 때문에. 그러면 금방 망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3개월 동안 매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해 놓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은 돈 걱정 없이 정말 제 진심만 전해드릴 수가 있었어서 그런 진심이 통할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인스타그램. 저는 인스타그램이 진짜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열심히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 제 거 그냥 개인적인 것만 올리고 비공개 계정으로만 운영을 하고 해시태그도 하나도 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거를 오픈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확실히 먹은 후로부터 인스타그램을 공개로 바꿨고 제가 운동하는 모습, 회원님들과 지내는 모습들을 노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좀 키워왔고 제가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건지 많은 분들이 저를 팔로우 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뭐 10만 팔로워, 100만 팔로워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제 팔로워 수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유입이 되셨고,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나서 저를 만나러 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던 회원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진짜 SNS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잘해드리더라도 얼마나 잘해드리는지 보여드리지 않으면 고객분들은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개인 사업을 할 거라면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SNS가 정말 키포인트가 됐었기 때문에 꼭 나만의 필라테스 계정 혹은 나만의 그런 공개 계정을 만들어서 나의 삶을 노출해 보세요. 강사로서 살 거라면 강사로서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담겨야 되겠죠? 어찌됐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만의 스튜디오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추천해요. 정말 직원일 때랑은 다른 보람이 있고 진짜 추천을 하는데, 얻는 게 있는 대신 잃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 거를 하면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아요? 되게 편하게 일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어쩌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쉽게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제가 정말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이 일에 정진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작하면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퇴근한다고 해서 정말 퇴근 아니고, 주말이라고 해서 정말 주말 아니고, 계속해서 일에 대한 생각이 24시간 365일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하는 시간은 더 훨씬 2배 이상 많아지거든요. 그럼에도 큰 보람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열심히 한다면 큰 결과로서 저한테 다가오죠. 통장에 돈이 더 쌓인다든지. 어찌됐건 잃는 것도 있다. 저는 제 거 하고 나서 친구들이 잘 못 만났어요. 진짜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시간을 많이 못 가졌고 일에만 매진을 했었고요. 부모님과의 시간도 잘 못 가졌어요.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 뭐 시간이 생긴다고 한들 그 시간에 마음 놓고 놀 수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수업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업 외적으로 해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일단 직원 관리. 만약에 직원이 그만두신다고 하시면 직원을 새로 뽑고 인수인계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다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일이고, 그 외적으로 센터가 늘 깨끗하도록 청소해야 되죠. 뭐 비품도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죠. 그리고 홍보를 계속 해야 되죠. 내가 운영하는 이곳이 괜찮은 곳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노출을 해야 되는 것도 저의 몫이고, 그리고 매출 관리, 그리고 세금 관리, 별의별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게 정말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인 건 맞지만 그 외에 할 일이 50% 더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쌤이랑 같이 운영을 하면서 오쌤이랑 이제 업무가 분담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쌤이랑 함께 한 이후로부터는 조금 숨통이 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쌤이랑 저는 이제 부부고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마음 상할 일이 별로 없는데, 동업을 하시게 될 경우, 뭐 친한 강사님이랑 동업을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맘 상하지 않게 계약서 같은 거 확실하게 정해서 써두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서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맘 상할 일 없을 것 같지만 나중 되면은 이 친구가 나보다 일은 덜 하는 것 같은데, 수업은 덜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더 많이 가져가네, 내가 청소 더 많이 하는 것 같네,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늘 누구나.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서 같은 거, 그리고 서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분담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공동사업을 하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저희는 부부니까 뭐 삐졌다가 화해했다가 누가 더해도 상관없고 약간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것만 이제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사로서 또 원장으로서의 삶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또 물어봐 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이 있다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저도 무엇이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수업이 많아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피부를 놓칠 수는 없죠. 와야지. 해야지. 안 보이잖아. 복권 사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단발하러 갈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일단 여기 뿌리가 너무 나와가지고 지저분하고, 햇빛 많이 받아서 염색한 거 색깔도 많이 빠졌고, 머리가 많이 길어서 좀 별로거든요, 지금. 약간 얼태기가 와서 머리를 하러 갈 건데, 일단 컬러는 무조건 톤 다운을 할 거고, 머리도 무조건 자를 거예요. 단발한다 진짜. 단발할 거야 진짜. 지금 핸드폰 케이스가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뜯어져 버렸어. 이상한데 짜잔. 불가사리인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예쁜 불가사리가 어딨어. 진짜 어이없게도 사이즈를 잘못 시킨 거 있죠. 그래 기다려서 받은 건데 안 맞아. 세상에 무슨 일이야? 진짜 무슨 일이냐. 네.
말은 못했지만 진짜 많이 잘랐어요. 오빠 여기 봐. 나 여기 되게 파진 거 같지 않아요? 땅콩형 얼굴 같지 않아 여기? 땅콩형 얼굴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들어간 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얼굴이 계속 파져 있는 거 같지 않냐는 거. 너 원래 원래 그렇어. 원래 강제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들어갔었어. 턱이 너 원래 그랬어 얼굴. 야 원래 그렇다고 하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 머리하고 나오면서 헤어템 쇼핑도 했어요. 이거 제가 10개 넘게 쓰는 헤어 토닉이랑 헤어 토닉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재구매 10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서 이 헤어팩까지 받았습니다.